자, 여러분들 이번에는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얘 역시도 나올 때마다 다 중요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여기에 있는 건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정의들은 다 중요합니다.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얘도 특별히 이제 계속해서 쓰일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두 함수 fx에 대해서 얘가 극한값이 존재한대요. 그 다음에 누구도 얘도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가능하다고? 얘네들의 사칙연산이 전부 다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표현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게 이거 자체가 존재할 때만 그럴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아두는 건 뭐예요? 여기 있는 극한의 성질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건 옛날에는 조금 중요했어요. 발레를 들어서 뭔가를 판단하는 거, 이거 약간 옛날에는 상당히 중요했는데 실은 요즘의 트렌드에 맞는 수학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학이라는 게 어떤 상황을 억지로 판단해갖고 그것을 거기다가 대입시키는 건 별로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그 상황을 갖고 옳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특정한 경우가 안 되는 걸 그걸 억지로 외워가지고 이걸 이렇게 한다? 이건 별로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워낙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문제집들이나 이렇게 학교 내신 시험이나 가끔은 이게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간단하고 캐주얼하게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이걸 억지로 몇몇 개를 외워가지고 이걸 판단하려고 한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개념은 그렇게까지 중요한 개념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먼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건 이해가 되시죠? 존재하면 일단 대장이에요. 일단 얘네들 대장이기 때문에 이 대장들은 그냥 마음대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일단 존재하는 애들은 대장이기 때문에 지 맘대로 이용할 수 있어요. 대신 이제 이런 거죠. 얘가 성립하고 얘가 성립하면 이게 성립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얘가 이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서 이걸 만드는 것도 성립을 합니다.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도 성립한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냐면요, 이런 거예요. 일단은 얘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근데 누가 성립을 해? 얘가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조건은 이 둘이 성립한다는 게 아주 중요했는데 일단 얘는 그게 없어요. 그냥 fx 더하기 gx만 먼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 둘도 존재해서 이렇게 쓸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얘가 존재한다고 해서 얘랑 얘가 존재한다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얘랑 얘가 존재하면 얘는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이거에 대한 발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이런 경우에요. 이번에 첫 번째로 fx가, 여러분들 그냥 이건 그냥 편하게 이해하세요. 이렇게 생겼다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구간에서만 여러분들 그냥 대충 그린 거니까 그냥 대충 이해하세요. 여기 구간에서만 뭐예요? 연속이래. 극한값이 존재하지를 않는 거예요. 딱 여기 제가 x를 쳐놓은 구간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극한 구간 다른 거죠. 그거랑 비슷하게 어떤 애가 있는데 그 어떤 애가 여기가 이제 똑같이 얘는 gx는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gx는 요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림 잘 못 그리더라도 그냥 이해해 주세요. 자, 얘도 이번에 여기에 같은 x인데 얘네들끼리도 여기에 이제 극한값이 존재하지를 않는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값을 주어준다고 할 때 얘를 1이라고 하고 얘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이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얘가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대충 보이실 겁니다. fx 더하기 gx는 뭐가 돼요? 누가 봐도 그냥 하나의 형태가 됩니다. 0에 대한 하나의 형태가 되죠. 그리고 이건 그래프만 봐도 알겠지만 여러분들 전 구간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나요, 안 하나요? 존재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여기 있는 이 특정한 애를 하나 잡고 얘를 a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fx, gx는 지금 fx 더하기 gx는 존재하는 거예요, 안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를 하고 있죠. 근데 그거를 따로따로 떨어뜨려 놓으면 a일 때 얘는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갖고서 우리가 이걸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나요? 이 발레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은 이거 외우는 거 별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충분히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저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전날에 그냥 한번 외우는 걸로 끝내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뭐예요? 결국 우리가 이게 알고 보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4개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덧셈, 뺄셈은 똑같은 개념이고 곱셈과 나눗셈 똑같은 거니까 이제 곱셈에 대해서도 한 번만 증명을 해보면 되겠죠?
나눗셈은 여러분들 곱셈과 같은 개념이라는 거. 설마 이것도 모른다고. 에이, 이런 거 가지고는 정말 여러분들 무시하는 것 같아서 얘기 안 할래요. 맞죠? 자, fx가 이번에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fx가 이제 그냥 빵이에요. 전 구간에서 빵이에요. 그죠? gx는요, 이제 뭐 지 마음대로 생겼습니다. 아까 뭐 그냥 마음대로 생기라고 그래요. 그냥 어떻게 생겨 상관없어요. 그냥 막 이렇게 생겼어. 막 이렇게 생겼어. 에? 그죠?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구간에서는 뭐 다 뭐 극한값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데서 막 없단 말이에요. 그죠? 에? 그죠? 너무 대충 그렸나요? 미안합니다. 그냥 대충 그려. 그러니까 그냥 말 그려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막 그리면 돼요. 아까처럼 똑같이 그려도 없잖아요. 이런 데가. 그죠? 근데 어땠습니까? 얘랑 얘를 곱하면 뭐가 돼요? 알죠, 여러분들? fx 곱하기 gx는 그냥 빵이에요. 빵이면 다 뭡니까? 극한값이 존재를 하죠. 그죠? fx 곱하기 gx 얘네들의 곱하기는 그냥 일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걔는 존재하나요? 존재합니다.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대편의 애들끼리는 물론 얘는 존재할 수 있지만 얘는 존재 안 해요. 안 하죠. 그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fx 곱하기 gx가 존재하더라도 뭐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fx랑 gx가 각각에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방금 이런 좀 별거 아닌 증명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었나요? 뭐 발레죠. 증명이 아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셨다고 하면 이제 이 표현들도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할게요. 존재하고 존재해야지만 모든 것이 가능한 겁니다. 실은 거기에서 이 표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끼리만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당장 얘기하면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문제에 그걸 이제 얘기하도록 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꼭 fx, gx가 아니라 fx 플러스 gx가 존재하고 fx 마이너스 gx가 존재한다. 그럼 그 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을 가지고 더하고 곱하고 빼고 나누는 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꼭 fx, gx가 아니라 fx 더하기 gx, fx 마이너스 gx, 아니면 fx 곱하기 gx가 먼저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존재하는 애들이 대장이에요. 딱 그놈끼리만 모아서 표현할 겁니다. 아시겠죠? 사칙연산을 할 거예요. 자, 이해하셨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중요하다라는 것만 일단 인지해 두시고 문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겁니다. 극한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극한값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10x제곱 플러스 3입니다. 이걸 뭐 여러분들 그냥 대충 해도 이거 13인 거 아나요? 알 수 있죠. 그렇죠? 어렵진 않으니까. 근데 그걸 굳이 우리가 한번 이걸 이용해서 판단을 해보자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10x의 제곱이라는 애가 하나 있고 그리고 누구예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3이라는 애가 있는 겁니다. 이 둘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합쳐서 fx 플러스 gx라고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값을 우리가 13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이런 거 상관없다고요? 아니에요. 이런 과정이 중요한 거지 누가 이걸 외우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얘 역시도 마찬가지죠. 2x 플러스 1과 x제곱 마이너스 3이 각각 리미트가 마이너스 1일 때 존재하나요? 안 하나요? 이거 굳이 얘기 안 해도 알죠? 게다가 다항함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각각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나요? 편하게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둘을 곱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얘도 한번 해볼까요? 얘는 나눗셈으로 되어 있지만 어차피 곱셈 중에 하나니까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것이 뭐예요? 존재하나요? 존재하죠. 루트 x 플러스 1도 존재해야 안 해요? 존재합니다. 이게 확인이 되면 그냥 나눠도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눠도 된다는 겁니다. 왜? 이미 대장인 걸 확인했기 때문에 대장끼리는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뭐예요? 이거 5분의 위에는 3이 되겠죠. 그죠? 산수를 잘하니까요. 금방 풀 수 있죠. 얘 역시도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에 뭐 관심을 가질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여기다 뭘 집어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극한값이 존재를 해버려요. 그럼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얘도 그 값이 존재하나요? 존재할 겁니다. 여기다 마이너스 2 못 집어넣는 학생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리미트 fx, gx에 대해서 이번에도 fx랑 gx가 주어졌네요. 이렇게 되면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gx에다가 편하게 3이라고 2fx에다가 편하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쉽죠? 수학이 원래 이렇게 쉽습니다. 자, 얘도 어때요? 편안하게 여기다가 그냥 1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위에다가는 마이너스 1 더하기 뭐 9겠죠? 그죠? 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문제 쉽게 해결이 되나요? 된다라는 걸 알고 있고 자, 이 3번 문제부터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까 제가 중요하게 얘기했던 그 표현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건 뭐 워낙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잘 해결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위에 거는. 근데 이 아래서부터 이제 앞으로 나올 얘기들은 조금 중요합니다. 자, 이 계산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으래요. 그리고 나서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용해서 주의해야 할 점을 고르라는, 그러니까 서술하라는데 제가 한번 서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이랑 x일 때 얘네 둘이 주어져 있죠. 문제는 뭐예요? 얘네들을 곱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뭘 한다고? 극한값이 둘 다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얘네들의 곱셈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죠? 자, 그러면 얘는 무슨 얘기냐면 이 왼쪽에 있는 애가 극한값이 존재하지를 않죠. 이거 우리 이전 시간에 주구장창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할 거예요. 발산하죠. 어디로? 물론 이제 하나는 양의 무한대, 하나는 음의 무한대로 좌극한 우극한이 나눠질 거예요. 자, 발산하고 그 발산한 거에다가 뭐예요? 얘는 다행히 수렴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발산하기 때문에 어때요? 둘의 곱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나요? 없나요?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 둘 다 존재할 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틀린 거예요. 그리고 왜 틀렸냐고요? 얘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걸 언제만 쓴다고? 둘이 존재할 때만 쓰는 겁니다. 중요한 개념인가요? 이거 엄청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극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다는데 이런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좋은 문제가 있고 별로 안 좋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별로 안 좋은 문제예요. 왜 그러냐? 아까 얘기했죠. 그냥 발레들 찾아가지고 억지로 만드는 그런 것들만 하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거는 좋은 문제인가요? 여기 나오는 건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런 느낌을 받아주시기 바래요. 자, fx랑 fx, gx의 값이 각각 존재한다고 하면 이게 둘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한다고? gx의 값도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가능한가요?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왜? 서로 뭘 할 수 있어요? 나누거나 뭐 이렇게 곱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다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느낌 가질 수 있죠. 어떤 친구들 분명히 이거 이렇게 얘기했을 때 분명히 본인들이 생각해서 나와야 돼요. 이 생각이. 지금 잠깐 멈추고 지금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뭔가 오류가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맞죠?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얘를 나눌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수학투의 내용이 아니야. 이걸 뭘 나눌 때는 외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나눈다는 개념에 대해서 뭐를 항상 고민해야 돼요? 0일 때를 고민을 해야 돼요. 0일 때를 고민하게 한다 그러면 얘가 쉽게 리미트 fx가 0일 때 쉽게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나눌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값이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쉽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이게 대장이잖아. 얘를 알파라고 그러고 얘를 베타라고 얘기하면 결국 우리는 이걸 만들려면 알파분의 베타를 해야 되는 건데 알파가 0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실은 이거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학생들은 야 이거 0분의 0꼴이라 나중에 그런 것들이 존재해서 막 이거 만들어 그건 그때 가서 해. 아직 배우지도 않아놓고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근본적으로 0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판단하면 얘는 맞나요? 아닌가요? 얘는 아니게 되는 겁니다. 자, 리미트 fx랑 gx분의 fx의 값이 각각 이번에도 똑같죠. 그죠? 근데 얘는 뭐예요? 이게 존재하고 이게 존재한다고 얘기했을 때 얘네들은 뭐 하면 돼요? 그냥 곱하기를 해야 되나요? 곱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얘 역시 또 한번 나눠줘야 돼요. 누구로 나눌 수가 있어요? 리미트 fx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거 보면 gx가 0이 아니라고 하지만 fx가 0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쵸? 예. 자, 이건 역시도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리미트 gx랑 리미트 gx분의 fx의 값이 존재하면 리미트 fx의 값도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gx랑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여기 이 표현이 있네요. 뭐라고요? gx가 0이 아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럼 이 리미트 gx가 0이 아니란 얘기겠죠. 그죠? 0이 아니란 얘기는 얘를 나눌 수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살짝 좀 투머치하게 디테일하게 한번 더 얘기를 꺼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보면서 약간 어떤 친구들이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리미트 fx가 0으로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0에 가까워진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얘기인지 아세요? 0에 가까워지다니 실제 0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나요?
얘가, 여러분들 아까는 저기 했을 때 왜 0으로 아니니까 나눌 수 있다며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이 값이 0으로 간다라는 게 아니에요. 리미트 fx가 0으로 간다라는 게 아니에요. fx가 0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얘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0일 때도 그 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 맞아요. 0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리미트 fx 값이 0으로 가는 걸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리미트 fx가 0의 개념으로 간다 그러면 분명히 다른 형태로 이걸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건 지금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 리미트 fx가 0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fx 자체가 0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똑같죠. 이 gx가 0이 아니란 얘기예요. 리미트 gx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gx가 0이 아니면 나누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봐도 fx만 남나요? 이건 나누는 개념이 아니네요. 곱하는 거네요. 아니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갑자기 이렇게 막 여러분들 또 오해하실까봐 일부러 또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디테일한 수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어디 가서 이런 거 그냥 읽지도 않아. 한 30분 뭐야? 한 2, 30분 지났다가 이제 뭐 문제 풀려고 그러고 그냥 뭐 센 책이랑 유형 오지게 드립다 하고 집에 가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하고 수학이 늘어요? 안 늘잖아. 이전까지 수학 몇 번 해봐서 알잖아. 그러니까 수학이 안 늘어요. 얼마나 디테일합니까?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차근차근 하고 있는데 졸지는 않겠죠? 아이씨 이거 보면서 조는 친구들 많아. 졸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문제는 풀었나요? gx 곱하기 이거 곱하기 하면 fx가 남잖아. 끝! 됐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누구만 맞는 거예요? 디귿만 맞다라는 얘기겠죠? 자, fx 곱하기 gx가 이거 보세요. 1일 때 2fx.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나오죠? 이 자체만 이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멋대로 gx를 이용한다고 뻔해. 이거 그냥 지들 마음대로 그냥 gx 그냥 갖다 붙여갖고 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거 gx 뭐 뻔하지 않아? 이거 1이면 여기다가 2 집어넣고 gx 6이지 뭘 그걸 뭐가 어렵다고 그렇게 풀어? 아니에요. 그렇게 풀면 안 돼요. 아시겠죠? 뭘 해야 돼? 얘라는 개념이 있고 얘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럼 얘가 알파라고 그러고 얘를 베타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알파랑 베타의 조합만으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베타 마이너스 뭐가 됩니까? 저쪽으로 가면 2알파라고 표현하면 되는 걸까요? 2알파를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gx만 남나요? 남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극한값이 존재하는 애들끼리만 가지고 사칙연산을 한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라고 믿을 거라고 이렇게 해서 6을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 구해도 구할 수 있다고요? 너 그러니까 수학 안 된다고. 맞죠? 자, 6입니다. fx가 x는 2에서 x-2분의 fx. 요거 조금 이제 여러분들 인싸력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는 실은 원래 제가 수학 상하나 이런 데서는 얘를 다 스텝2로 보내놨어요. 치환의 개념, 공통의 개념. 근데 여러분들이 수투까지 왔으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물론 이제 우리 쪽에서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 스텝2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기본적인 판단은 이제 수투까지 왔으면 자유자재가 돼야 되나요? 자유자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표현이 불편해 안 불편해? 불편한 거예요. 이거 나만 불편해? 아니죠. fx-2가 불편하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f 어떤 t의 형태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왜냐고 물을 수가 없어요. 그냥 불편하니까 바꾸는 거예요. x-보다 얘가 편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치환이라고 하죠. t는 x-2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얘를 뭐라고 표현해요? ft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x-2 역시도 뭐가 되겠어요? 그냥 t가 될 겁니다. 얘만 바꾸면 되나요? 그렇지가 않죠. 여기 누구? x도 바꿔줘야 돼요. 리미트 이제 어디로 갑니까? t의 값이 어디로 가요? 이번에는 넘어간다고. 지금 x-2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0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0으로 가고 있습니다.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ft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치환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나요? 네, 충분히 알아낼 수 있고 실은 이런 과정들은 이 치환에 대한 과정은요. 극한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수학에서 중요한 거예요. 이건 그냥 수학적으로 중요한 과정이에요.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 능숙하지 못하다 그러면 실은 이건 비난 받아야 돼요. 본인을 탓해야 됩니다. 그죠?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표현이 뭐랑 같다라는 거? 이거랑 같다라는 거죠.
이 둘이 같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을 모르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요? 수학도 할 때가 아니에요. 아직은 수학도 할 때가 아닙니다. 혹시라도 이거 너무너무 이해가 안 돼서 모르겠다는 친구들은 오프라인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요. 여기서 이걸 주구장창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여기에서 이것이 있다고 했을 때 얘네들도 그럼 다 뭐로 바꿔줘야 돼요? 당연히 t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자, 리미트 어디로 갈 때 이제 t가 0으로 갈 때겠죠. 그리고 얘는 t 마이너스 2에 t-2인가요? 죄송해요. 제가 살짝 지금 헷갈리네요. x를 t 플러스 2죠. 그죠? t 플러스 2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t 플러스 2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6이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 위로는요. 2 곱하기 t 플러스 2가 있는 것이고 ft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ft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얘를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리부터 하는 거죠. t가 0으로 갈 때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4 플러스 t 플러스 2 마이너스 6이니까 4, 2, 6은 없어지고 뭐만 남습니까? t제곱 플러스 5t만 남네요. 자, t제곱 플러스 5t분의 위에는 뭐가 될까요? 2t 플러스 2 거기에 ft만 남습니다. 뭐 더 이상 얘를 뭐 움직일 수는 없는 거죠. 이대로 활용할 수 있나요? 이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뭐예요? 이 표현이 주어진 거죠. 물론 x 뭐 이거 둘이 같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이 표현을 쓸 겁니다. 이 표현이 몇이에요? 15라는 거예요. 주어진 게 누구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어요. 얘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끝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본인들의 머릿속에 정확하게 박혀 있어야 돼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t분의 ft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만들어낼 수 있겠네요. 어떻게? 지금 얘를 t 곱하기 t 플러스 5로 둘 수 있나요? 이렇게 두고 나면 여기 있는 ft랑 t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나요? 없나요?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 곱하기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빼낼 수 있겠죠? 근데 이걸 함부로 빼낼 수 없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 극한값이 서로 존재할 때만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확인해야 돼요? 남은 애들인 t 플러스 5분의 2t 플러스 2라는 애죠. 얘가 리미트 어디로 갈 때 t가 0으로 갈 때 이게 극한값이 존재하냐라는 걸 판단해야 돼요. 판단이 되나요? 누가 봐도 5분의 4죠. 누가 봐도 극한 존재하나요?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를 이걸 이제 요거를 이제 빨간 애로 이렇게 묶은다고 치면 이거 어떻게 그냥 그러려니 해서 이거 빨간 애로 묶은다고 치면 그쵸? 노란 애와 빨간 애는 우리가 아까 여기 계산했던 알파랑 베타의 관계예요. 그러면 이 알파 베타를 가지고 사칙연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마음대로 곱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따로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 빨간색과 빨간색을 알파라고 그러고 노란색을 베타, 저거 15라고 할게요. 15라고 한다고 하면 결국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15알파가 되는 것이죠. 15알파의 값은 몇이 됩니까? 15알파의 값은. 아까 알파가 몇이었어요? 이거. 이 값이었죠? 5분의 4였습니다. 5분의 4 곱하기 15의 값이 12이기 때문에 우리는 6번 문제 역시도 쉽게 풀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 어려웠나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극한값에 존재하는 거를 억지로 분리시키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인 7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역시도 어떨까요? 당연히 극한값이 존재하는 그 형태를 이제 이해를 하고선 접근을 해야 되겠죠. 일단 누가 존재해요? 이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어떤 걸 이용하실 수 있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가 이대로라면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거 근데 이렇게 표현하기엔 약간 좀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미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까봐 그런 거예요. 이거 맞는 표현일까요? 틀린 표현일까요? 이거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얘가 리미트가 있기 때문에 실은 여기다가 리미트를 쓰고 하면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까 이거 그냥 마음대로 넘긴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럴까봐 그러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게 맞는 거냐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1 곱하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를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이 1이 된다라는 것이죠.
마음대로 X 플러스 1을 넘기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을 놓고 나서 여기다가 뭐를 주면 됩니까? 이 값에다가 여러분들이 이 값에다가 뭐를 주면 돼요? 2라는 값을 주면 되죠. 그리고 이걸 넘길 수 있나요? 그렇게 해서 넘겨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함부로 X 플러스 1이라는 값을 마음대로 넘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거 생각보다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저 사람 너무 귀찮게 푸는 거 아니야? 이렇게 풀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거 그러면 이제 결국 얘를 알아냈으니까 리미트 fx가 2분의 1이에요. 얘보다는 이게 편하잖아요. 그죠? 네. 2분의 1로 하는 게.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걸 바라본다고 하면 이번에는 리미트 얘도 이렇게 바꿀 수 있나요? 그러면 이거 x의 1을 생략할게요. 그냥 2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리미트 fx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이렇게 충분히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값이 뭐예요? a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역시도 얘랑 얘가 둘 다 극한값이 존재하나요? 존재하고 있죠. 이 값은 몇이에요? 이 값은 1을 집어넣으면 3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값은 뭐가 돼요? 리미트 아까 fx가 뭐였어요? 2분의 1이었어요. 그래서 2분의 1이 되고 이 값은 2분의 3이 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a의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2분의 3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20a의 값도 구할 수 있나요? 충분히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풀죠.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니까 제발 좀 이렇게 좀 수학적으로 제가 수2 시간에 제일 처음에도 얘기했잖아요. 뭔가 수학적 정의에 의해서 정확하게 수학적 표현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수학2라는 과목은요. 엄청나게 중요한 과목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전까지 배웠던 수학3, 수학하, 심지어 수학1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잘 접근해야 나중에 미분적분 문제들을 굉장히 수월하게 특히 이과 학생들은 그 미적분 뭐라고 표현하죠? 갑자기 생각이 미적분 다루죠. 원래 심한 수학2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저도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옛날에 이것도 미적분이긴 한데 실은 그쪽은 이제 이과 형태의 또 다른 미적분 과목이 있잖아요. 이제 그 과목까지도 지금 이것들이 잘 정리가 돼야지만 할 수 있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이 다음 영분의 영꼴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